오늘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 모시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216 대책, 그 다음에 617 대책과 710 대책에 나왔던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다 녹여졌다라고 생각됩니다. 보유세에 대한 인상 부분, 특히 종부세 세율 인상 부분이나 아니면 양도세,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주택수 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부적인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종부세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종부세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집 있으면 가격에 상관없이 다 부담이 커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정돼 있던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율을 크게 인상을 했습니다. 재산세와는 달리 세율 그리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다 올랐고요.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률도 현실화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되다 보면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부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와는 달리 130%가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 전체적으로 150%, 1주택자의 경우에는 15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되겠는데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다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부세 세율이 통과되는 한 우선 1주택자의 경우에도 물론 다주택자보다는 부담이 좀 적기는 하겠지만 특히나 서울 수도권 지역 그리고 지방의 가격이 좀 상승한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종부세 인상이 좀 큰 폭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도 늘어나는 측면이라서 훨씬 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에 집을 2채나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숫자를 듣고 나면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데요. 우선 강남 일대의 고가 3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종부세가 한 7천만 원이던 게 지금 이제 세율 인상이 반영이 되는 내년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만 한 2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2주택인 경우에 3주택이 아니라 2주택 정도만 되더라도 올해 2,500만 원이던 종부세가 7,2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강남 한 채, 강북 한 채.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강남 두 채보다는 작은 경우에도 올해 1,8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부세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산세까지 합치면 1억 원이 3억 원, 4천만 원이 9천만 원, 3천만 원이 7천만 원으로 각각의 경우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사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원 단위까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2주택과 3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25억에서부터 50억 정도까지 꽤 높은 수준이니까 워낙 고가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의아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서 강북의 2채로도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강북의 2채 공시가격 합계로는 한 13억 원이 정도만 됐다 하더라도 종부세가 350만 원에서 내년에는 세율 인상 반영되게 되면 종부세만 2배가 넘는 1,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700만 원이 한 1,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합치게 되면 결국은 2배 이상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세법 개정에서도 나왔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의 경우에 고령인 경우에 대해서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한 10%포인트씩 더 올려서 기존 10, 20, 30에서 20, 30, 40으로 공제를 추가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하고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종부세는 사실 재산세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큰 편이라서 부담이 훨씬 큰 거는 사실인데 고령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부담이 좀 덜어지는 측면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있긴 하다. 다만 이제 내용을 보면 고령자 공제의 경우에는 60에서 65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적어도 60세가 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은 공제율인 80%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한 70세 이상, 그다음에 한 적어도 10년 이상은 보유한 경우에만 이런 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강하게 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보유 주택에 대한, 특히 다주택자 그리고 1주택의 경우에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 보유세, 종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장에 매물로 내놔라, 즉 매도를 해라 라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높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반응을 보일지는 다소 좀 의문시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이 보유세 부담이 분명히 크기는 하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심지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그냥 한 사람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니까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테이킹하기보다는 명의를 좀 분산하는 방법들을 고려를 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주로 증여에 대한 검토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 종부세 인상 그리고 세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 그리고 710 대책으로 본격화되면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 다만 이제 이게 기존에 법인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탁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들이 710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방법은 증여를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증여에 대한 부분도 증여를 하려면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증여세 세율도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계속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의를 분산하는 걸 통해서 종부세 부담을 분명히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증여세는 결국은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결국 줄 돈이라는 작용들이 같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양도세 부분 세율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들어갔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세,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10%포인트씩 더 높게 되는데 가장 높은 쪽의 세율을 놓고 보면 양도세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율이 최고 72%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정책 목적으로는 인상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 5월 30일 전까지 팔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5월 31일 이전에 판다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10%포인트만큼 더 올라가진 않겠지만 역시 2주택, 3주택에 대해서는 52%, 62%의 높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시 억 단위로 양도세를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라면 차라리 종부세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내고 차라리 종부세 부담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정책에서 의도한 바대로 시장의 매물이 크게 생각한 것만큼 늘어나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증여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된다면 시장의 매물이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당초 이제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발표 내용에서는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 증여 쪽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매매할 때 취득세 세율만큼, 다주택에 대한 세율만큼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2주택의 경우에는 8%, 3주택의 경우에는 12%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안이 이미 의원 입법 형태로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법률을 통과해야 되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포되는 시점까지는 아직 시점이 좀 남아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증여를 좀 서두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해 가면서 매세금은 내고 그 다음에 종부세 부담을 명의를 안 분할하는 걸 통해서 줄이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 법 통과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하는 데는 양도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빨리 하게 되기는 하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통상 한 제 경험칙상으로는 한 2주 정도,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 가지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사도 알아봐야 되고 뭐 세무사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 소요들을 감안하면 증여 취득세율이 추가로 인상되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길어봐야 한 2주에서 3주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세율을 크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년 미만일 때 40%의 단기 양도세율로 중과가 되던 부분을 70%까지 올리고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했을 때 기본 세율 적용되던 단기 양도의 세율을 6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양권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분양권이든 주택이든 굉장히 크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는, 그리고 시장에 주는 메시지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내에서 10년, 20년씩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를 과연 투기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투기라고 부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반면에 지금 부동산을 사서 분양권 아니면 주택을 사서 6개월 만에 판다든지 7, 8개월 만에 팔생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단기 양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투기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이런 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차익 상당수를 최고 이제 서택스까지 합치면 77%까지 다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단기 양도 세율의 부분들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됐잖아요. 네, 기존의 2주택이나 3주택에서 적용되던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부분들을 각각 10%포인트씩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쪽의 세율은 72%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었던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높게 부과를 한 거였어요. 물론 이 적용 시점 자체를 내년 6월 1일 시점 이후부터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여유는 좀 있는, 적용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는 정책에서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런 다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분을 팔 때 드는 세금들을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도한 거는 즉시 부담이 되면 빨리 내놔라 라는 의도였겠지만, 파는 사람,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지금 바로 내놔도 어차피 중과가 현행 세율에 의한 2주택, 3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내년 5월 31일 전까지만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율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있다가 가격이 조금 더 오르면 그거 다 누린 다음에 팔아도 차이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맹점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존의 보유기간만 공제율 적용했는데 이제는 거주기간도 새롭게 신설됐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대책은 사실은 이 내용은 6.17 대책이나 7.10 대책에서 나왔던 부분은 아니고 그 앞전의 내용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에다가 같이 녹여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시 얘기하면 올해까지는 2년 이상 거주를 했던 집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장기로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 거주 요건 부분은 문턱 효과였었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만 거주를 했으면 2년 하루를 거주했든 3년, 4년, 4년을 거주했든 상관없이 그냥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1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가 됐거든요. 이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8%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게, 개념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어떤 집을 가지고 1주택을 가지고 차익을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는다면, 2년 이상 거주만 했다면,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8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컸던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반영해서 보유 기간별로 4%, 그 다음에 거주 기간별로 4%씩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2년만 거주하고 딴 데 가서 살아도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그만큼밖에는 못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분양권도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고 또 양도세 자체의 세율도 분양권을 올렸잖아요. 그만큼 분양권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렇게 변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 당국에서는 집값 상승의 주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분양권, 그리고 뭐 입주권을 포함해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크게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주는 함의 자체는 기존의 분양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조합원 분양권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통상 시장에서는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일반 분양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입주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곧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집이 될 거기 때문에 집이 이제 공사 과정 중에서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입주권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집을 팔았을 때 입주권은 집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분양권, 그러니까 일반 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직 집이 아니고 과거에도 집이 아니었고 앞으로 새로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분양권은 사실은 집은 아직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준공된 이후부터 집수에 들어오게 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이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다른 집을 갖고 있을 때 이 분양권도 집수에 포함을 시키는 걸 통해서 다주택으로 다른 집이 세게 과세가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시장에서의 좀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이사를 할 생각으로 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분양권을 추가로 매입했었는데 이런 그 기존의 대책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나중에 집을 팔 때 이 분양권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다주택으로 중과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날짜로 도교통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에만 다른 집을 팔 때 집수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산 거는 괜찮다. 이렇게 부랴부랴 그 대책을 발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일정 부분 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서 많이 좀 정책적으로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이제 법인은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6.17 대책에서 사망 선고를,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1차적으로 내리고 7.10 대책에서 이제 세부담 상환도 없게 하겠다, 공제 금액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하자면 관뚜껑에다가 못을 박은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기존의 투자를 이미 법인으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을 통해서 주택 투자를 하는 경우들은 이미 실행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다시 개인으로 환수하거나 돌리거나 하는 쪽을 고민해 봐야 될 정도로 법인을 통해서 주택 투자하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어려워졌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6.17 대책에서 세율을 그 개인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그 세율 구간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세율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각 구간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데 법인은 그런 거 없이 단일 세율로 5%, 1주택자는 그다음에 6, 그다음에 3, 그 중과되는 경우에는 6%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거보다 큰 게 공제금액 6억을 없앤 부분인데요. 개인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을 합친 거에서 6억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데에 비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뭐 정책적으로는 좀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인은 사람은 맘대로 나올 수 없는데 법인은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수십 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공제 금액 6억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법인의 수만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빼버린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개인한테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 사실은 다주택자인 개인에 대해서는 200%에서 300%, 300%까지의 세부담 상한, 이것도 큰 편인데 이 세부담 자체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집값의 6%를 매년 계속 내라 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확실히 주택 투자 시 종부세 부담 때문에라도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시가격이 집값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보유세는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부과됐던 세금의 일정 비율만큼만 보유세가 늘어나도록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재산세 같으면 최고가 130%인 거고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150%,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1.5배까지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대 3배까지 늘어나게끔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법인은 이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하면 어쨌든 4배, 5배, 6배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 원 냈으면 올해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도 계산상으로는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